자, 유니티 첫 수업에서 프로젝트 시작하는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했고,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었더라도 네이버 같은 데 찾아봐도 유니티 설치 같은 거를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유니티의 그 각각의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를 실험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저는 작업하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가 아마 깨끗할 겁니다. 처음 유니티를 실행하는 경우라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목록이 쫙 나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제 이거를 이 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또 뜰 텐데요. 변경이 되는데 여기 보면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말 그대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네, 다른 프로젝트랑 이름이 같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게임의 특성이나 게임의 제목 같은 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테스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 있죠. 프로젝트 파일들. 이제 하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하다 보면 여러 개의 게임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생길 텐데, 그 프로젝트들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폴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C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들을 깊이 아니면 내 문서에 들어가 있거나 그럴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 드라이브는 가급적이면 용량을 이런 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것은 거기다 안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C 드라이브를 아끼는 거죠.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예를 들어 1TB다. 그런 거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데이터나 프로젝트는 D 드라이브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 D 드라이브의 유니티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다가 프로젝트들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유니티의 D 드라이브 프로젝트 폴더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 드라이브와 유니티 프로젝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여기 이제 폴더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파일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D, 2D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3D 게임을 사실 3D를 누른다고 해서 2D 게임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D를 선택한다고 해도 3D 게임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조금이나마 3D에 최적화되게 2D에 최적화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2D 게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2D를 선택하고 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3D를 할 거기 때문에 3D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화면과 제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가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자, 아까랑 좀 화면이 달라졌을 텐데, 프로젝트의 생성 중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대로 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 구성이 저랑은 좀 다를 겁니다. 이건 제가 주로
작업한 스타일인데요.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가리키는 영역이 어떤 화면인지를 일단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위치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뭐 위치 바꾸는 건 나중에 같이 해보시고요. 일단 각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씬뷰입니다. 씬뷰. 여기 씬이라고 써있죠. 씬뷰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웬만한 FPS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좀 제일 유명했던 게임 서든어택 2를 예로 들면은 웨어하우스 창고가 있죠. 창고 맵이 있어요. 그럼 창고 맵을 만들려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 뭐 땅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배럴을 넣고 뭐 박스를 넣고 그리고 뭐 환풍구를 넣고 이렇게 여기다 차곡차곡 뭔가를 만들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플레이 화면인데 여기서는 플레이 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는 씬이에요. 씬 우리말로 하면 장면이죠. 반대로 타이틀 화면이 있어요. 타이틀 화면. 그럼 그건 타이틀 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타이틀 씬, 게임 씬, 이 앞에 뭐 타이틀이나 게임은 그냥 붙인 거고요. 그 각각의 화면들을 씬이라고 합니다. 씬. 이제 타이틀 화면 만들어야지, 게임 화면 만들어야지, 뭐 옵션 화면 만들어야지, 뭐 엔딩 화면 만들어야지, 각각 화면들이 있죠. 그 하나의 화면을 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씬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하나 배치한다. 뭐 이런 거 하나 배치했습니다. 일단 제가 임의로.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 이게 하이어라키 뷰라는 건데요. 이 씬 뷰에 배치되는 것들은 그대로 하이어라키 뷰에도 배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다고 칩시다. 좀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블럭이 분명히 이 블럭 큐브라고 하는데요. 이 큐브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어디 간지 모르겠어. 너무 넓거든. 하지만은 이 씬 뷰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 배치되는 것들의 목록이 여기 하이어라키 뷰에는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인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큐브 1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씬 뷰와 하이어라키 뷰는 동기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일종의 그렇고요. 이 씬 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이 화살표 같은 게 있죠. X, Y, Z라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기즈모라고 하는데요.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이 있죠. 지구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마찬가지예요. 나침반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도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개를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북쪽이 변하나요? 북쪽은 고정돼 있죠. 마찬가지로 요 Z축, Y축, X축 방향도 고정돼 있습니다. 일종의 표지판,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3D 세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은 3개의 좌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앞뒤로, 위아래로 실제로 우리 세상도 어떤 오브젝트, 물체가 움직일 때 뭐 결국엔 이 세 방향으로만 이 세 축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죠.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3D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D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축으로의 움직임을 지원을 합니다. 이 세 축으로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 나침반 같은 기지모가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뭐 작업을 하다 보면서 좀 더 볼 것이고요. 일단 이번 학기에는 2D 게임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기지모가 사실은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씬 뷰와 하이어라키 뷰는 거의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거, 이거는 그걸 목록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뷰. 여기 프로젝트라고 써있죠. 프로젝트 뷰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에셋들이 들어갑니다.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 프로젝트에 이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뭐 이미지 파일, 그리고 뭐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크립트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 파일, 뭐 음악 파일, 뭐 3D 모델 파일,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각각의 파일들을 전부 다 에셋이라고 유니티에서는 부릅니다. 에셋.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셋, 이 프로젝트 뷰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씬이, 즉 화면이 게임 화면, 타이틀 화면, 옵션 화면, 메뉴 화면, 엔딩 화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각 화면마다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보관합니다. 신별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여기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씬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제 해보면 알게 될 얘기이고요. 다음은 인스펙터 뷰입니다. 아까는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뭐 이런 걸 하나 클릭하니까 여기 뭐가 뜨죠? 저희 각각의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속성들, 뭐 위치라던가 회전, 얼마만큼 회전되어 있는 거라던가, 사이즈라던가, 화면에 어떻게 표시가 된다라던가, 어떻게 충돌이 된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스펙터 뷰입니다. 오브젝트를 누를 때마다 이 인스펙터 뷰에 표시되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속성들, 각 오브젝트의 특징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속성들을 유니티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즉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브젝트고요. 이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블록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각각의 속성들이, 특징들이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즉 오브젝트는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 예를 들어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뭐 회전도, 그리고 뭐 크기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는 특징을 갖는 컴포넌트고요. 박스 컬라이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충돌을 감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요 인스펙터 뷰였고, 이제 게임 뷰인데, 저는 지금 게임 뷰가 밑에 있는데요. 이 게임 뷰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작업을 했어. 뭐 건물도 올리고 집도 만들고 사람도 배치했어요. 적도 몬스터들도 배치하고요. 실제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화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보이는 화면이 바로 요 게임 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씬 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아니면 개발자, 게임 개발자가 작업하는 작업대 같은 화면이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구도는 요 게임 뷰에 나타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스마트폰용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설정이 남아 있어서 이 스마트폰 사이즈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세로가 이렇게 길죠. 물론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PC용 화면을 만든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 설정도 우리가 해줄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실행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 기능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죠. 자, 그리고 콘솔 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콘솔. 아마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 가면 콘솔이라고 얘기 있습니다. 콘솔. 여기에는 보통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뜹니다. 내가 뭐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했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짰어요. 그럼 그 에러 메시지가 이 콘솔 창에 뜹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말로 디버깅이라고 해서 그냥 작업하다가 야, 내가 요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를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요 콘솔 창을 활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 구도가 지금 저처럼 안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디폴트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처음 설치를 했으면.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화면인데요. 저는 요거를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좀 작업하기가 불편하고 제가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안 쓰고요. 보면은 하이어라키 뷰, 씬 뷰, 게임 뷰 다 있고요. 인스펙터 뷰, 프로젝트 뷰, 콘솔 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화면이 와이드잖아요. 가로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 레이아웃을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요. 요 이름, 씬 뷰, 게임 뷰 이런 이름을 딱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하면 막 움직여요. 예. 게임 뷰는 요 밑에 넣을 거고요. 프로젝트 뷰는 이렇게 끌어다가 하이어라키 뷰 밑에, 콘솔 뷰는 역시 밑에 이렇게 놓고, 지금 보면 이 프로젝트 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투 컬럼 레이아웃보다는 원 컬럼 레이아웃이 윈도우즈의 탐색기랑 구조가 비슷해서 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원 컬럼 레이아웃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작업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화면이 금방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변경 저처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진행을 할 때, 수업을 할 때만 무리 없이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건 지우고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저희 이따 역시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씬뷰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실제로 플레이어가 보는 화면은 요 게임 뷰의 화면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요 게임 뷰의 화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요 메인 카메라입니다. 잘 보면은 마우스 확대 축소는 휠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여기 카메라 아이콘 같은 게 있어요. 눌러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요 메인 카메라 요걸 눌러도 역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이 유니티의 게임 화면에, 게임 세상에서는요, 게임 공간에는 이런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잘 보시면요, 하얀 실선이 마치 카메라처럼, 진짜 카메라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오브젝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카메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거, 방송이나 영화 같은 거 찍는 거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 카메라에 카메라가 비추는 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니티에서도 이 카메라 오브젝트가 비추는 대로 플레이어들은 게임 화면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카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은, 자, 게임 뷰 보시면요, 여기 프리뷰도 있지만 위치가 바뀌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게임 뷰에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얘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화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 난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위에서 보게 하고 싶어. 위에서 비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게임 시점 중에 FPS네, TPS네, 또 뭐 있죠? 그냥 위에서 보는 탑뷰 방식이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카메라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역시 이것도 나중에
3D 게임 만들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큐브로 가서 더블 클릭하면은 각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걔 쪽으로 씬뷰의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트랜스폼 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툴은 요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축키를 쓰면 더 간단한데요. 단축키, 우리 키보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QWERT. 다시 한번 QWERT. 예.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Q는 그냥 카메라 이렇게 Q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점을, 화면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W는 뭐냐? 자, 이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W를 누르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고요.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위치가 바뀌죠. 위치를 이동하는 툴입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쓰는 포토샵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2는 회전입니다. 이렇게 회전, 뭐 이렇게 회전, 뭐 이렇게 회전. 축에 따라서 XY, Z 축에 따라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R은 뭐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T는 전체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트랜스폼 툴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화면 보는 법 좀 볼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단 우클릭을 하고, 좌클릭을 해봤자는, 좌클릭하는 건 그냥 오브젝트 선택하는 것밖에 없고요. 좌클릭은 그냥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클릭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FPS 같은 게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의 시점이 즉 사용자의 시점인 거죠. 그러면 우클릭을 한번 클릭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씬뷰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마치 내가 고개 돌리듯이.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의 줌 인아웃, 휠 돌리면 됩니다. 휠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화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들자면 뭐 휠 키를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세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WASD 키 많이 쓰죠. 그래서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WASD를 누르면 FPS처럼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측면도나 평면도 뭐 이런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축을 누르면요, 각 축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이게 회전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위에서 보기, 뭐 X축에서 보기, Z축에서 보기, Y축에서 보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기지모의 가운데 박스를 누르면요, 화면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텐데요. 저기 iOS 5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소메트릭 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옛날 게이밍 같지만 리니지 1이 이런 방식인데, 분명히 3D인데 2D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D인데 2D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3D 시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D와 3D의 차이점을 좀 볼 건데요. 지금은 우리는 3D 모드입니다. 누가 봐도 3D죠. 근데 여기 보면 2D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2D가 됩니다. 아까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화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2D 게임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카메라는 여전히 있어요.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끄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D와 3D의 차이는요, 결국에는 2D는 3D 카메라는 여전히 있고요. 이거를 이제 2D처럼 옆에서 본다. Z축을 안 써요. X, Y축만 이용을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평행투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3D의 원근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2D처럼 평면적으로 보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평행투영.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되고, 뭐 라이트 효과, 뭐 빛 처리. 3D 세상은 뭐 예를 들어 빛이 내리쬐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의 음영에 따라서 뭔가 입체감이 생기는 건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림자가 있어서 3D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2D는 뭐 그런 거 없어요. 2D 누르면은 그림자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 이거 지워야 돼요. 사실 2D 게임 만들 때는요, 요 태양 같은 이 디렉셔널 라이트 이거 안 씁니다. 원래 지워야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기초 중에 제일 기초라는 내용들을 좀 배웠고요. 유니티의 설치는 이미 했었을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